일론 머스크 향후 5년간 테슬라를 이끌겠다고 얘기를 했다. 5년이면 2030년이야. 그때까지 열심히 일해 우리 머슴. 자, 지금부터 이제 테슬라 얘기를 좀 살펴보고 10분 하려고 그랬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10분 만에 못 끝낼 것 같아.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 얘는. 테슬라 주가는 이제 340달러 부근에서 떨어지지 않고 행보 중에 있습니다. 행보 중에. 이거 뭐 기다리고 있어요? 로보택시 출시나 저가형 모델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기대감에 떨어지지도 않아. 그게 나오면 둘 중에 하나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내려갈 수도 있고 그 기대감이 올라갈 수도 있어. 내려간다고 실망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올라가기 위한 깨구리가 점프하기 위해서 움츠러드는 그런 하락이야. 조금 내렸다 단순간에 펄쩍 뛸 뭐 그런 거고, 아니면 단숨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 한 10대만 먼저 시범 케이스로 운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차 늘려간다고 해요. 10대가 일단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 일론 머스크 향후 5년간 테슬라를 이끌겠다고 얘기를 했다. 5년이면 2030년이야. 그때까지 열심히 일해 우리 머슴. 열심히 일하라고 쓰담쓰담 해주고, 하루 한 20시간씩 잠 안 자고 일해야지 얘는. 우리는 이제 쿨쿨 자고. 미국 교통부 장관 숀 더피가 일론 머스크와 함께 기가 텍사스에 완전 자율주행 테슬라를 타고 주행을 했다. 이건 뭔 말이에요? 교통부 장관이잖아. 모든 규제를 풀겠다는 거야. 모든 규제를 풀겠다는 거에 암시죠, 암시. 교통부 장관이 기가 텍사스 와가지고 이렇게 자율주행 타보고 뭐 그랬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모든 규제가 다 풀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일론 머스크는 월요일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투자자들에게 테슬라 주가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또한 5년 후에도 테슬라 CEO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테슬라 투자자들한테 우리는 좀 안심하는 그런 얘기죠. 걱정하지 말라.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한 말입니다, 이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일론 머스크가 미디어 홍보 중에 테슬라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다음 것 같다. 일론 머스크는 6월에 로보택시를 출시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 본인 입으로 몇 번을 얘기했어. 이제 6월에 나오는 거예요. 2030년까지 연간 100만 대 옵티머스 로봇을 생산할 계획이래. 요것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가능할 것 같아요. 테슬라 CEO는 월요일에 열린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컨퍼런스에서 마이크로 CEO인 사티아 나델레와 간략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어쩌고 그래서 6월에 로보택시 출시하겠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4월 달에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모델 Y야. 2만 대 팔렸대. 2만 대.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렸답니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옵티머스는 역대 가장 큰 제품이 될 거다. 대규모로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한 모든 요소를 갖춘 유일한 회사는 테슬라다. 엄청난 일이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옵티머스는 역대 가장 큰 제품이 될 것이다. 이거에 근접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지금 옵티머스 로봇이 거의 가시화되면서 엄청나게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약간 서툴죠. 시간이 지나면 능숙하게 할 것 같습니다. 뭐 몇 년 지나면 그냥 완전히. 그래서 한 5년쯤 지나면 집집마다 옵티머스 한 대씩 와서 이렇게 심부름하고 있지 않을까요? 야, 커튼 닫아. 그러고 커튼 닫고, 이거 튀김 좀 해. 그럼 튀김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 애덤 조나스는 새로운 테슬라 보고서에서 지금부터 연말까지의 사건들이 투자자들에게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 이상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 지금은 이제부터는 테슬라 몇 대 팔렸냐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 이제 로보택시를 어디에 몇 대를 지금 서비스를 시작했느냐. 처음에 오스틴에서 시작할 거잖아, 그죠? 처음에 10대 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 30대 했다 그러다가 100대 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도 했다 그러다가 다음에 뭐 샌디에고도 했다 그러다가 전국에 이제 막 여러 도시로 번져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주가는 기대감에 나날이 올라갈 확률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몇 대 생산해서 몇 대 팔았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테슬라에는. 그 다음에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 실제 공장에 일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온다면 전혀 다른 세상이 또 열릴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50년까지 연매출 5조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25조 달러 얘기하는 데도 있고 5조 달러를 얘기했잖아요. 모건스 텔리는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25조 달러를 얘기한 건 저거예요. 전 세상에 있는 인간의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할 경우 그걸 계산한 거야. 노동력을 가진 생산 인구의 그 연간 인건비를 500달러인가 요걸로 계산했어요. 왜냐면 아프리카나 이런 그런 나라에는 인건비가 싼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5조 달러를 추정한 겁니다. 어쨌든 모건 스탠리는 5조 달러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테슬라 시가총액이 1조 달러예요. 1조 달러. 자율주행이 아니고 얘는 휴머노이드 로봇만 갖고 얘기한 거예요. 자율주행은 또 다른 얘기죠. 지금 나오는 자율주행 AI 로봇 관련된 예상 규모는 전부 최소한이다. 왜냐하면 미래 시대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경험하지 못한 인간의 상상으로 상상력의 한계가 있으니 마치 리얼 AI를 시뮬레이션으로 커버할 수 없듯이 20년 전 아이폰 출시 후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을 때 상상으로 예측했던 규모와 지금 비교할 수 없듯이 스마트폰이 정말 놀라웠죠. 스마트폰 나온 지 2, 3년 만에 전 세계 사람들 다 스마트폰을 쓴 거야. 놀라운 것처럼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건 스탠리 테슬라를 최우선 선택으로 목표 가격을 410달러로 제시했다. 데나이브즈는 테슬라가 항공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면 주가가 6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제 한 600달러 갈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600달러면 지금부터 한 70% 이상 올라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뭐 껐더니 넘어갈 것 같아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도 그러고 제가 1000달러 맨날 얘기했잖아요. 제가 1000달러는 뭐 기대치가 반영된 수치지 제가 뭐 1000달러 갈지 2000달러 갈지 몰라. 그냥 1000달러 가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포함한 거야. 근데 600달러까지 최소한 얘기한 거잖아. 600에서 1000달러. 근데 1000달러 넘어갈 수도 있죠. 기대감이라는 게 주가는 얘기했죠. 적정 목표가가 있으면 이거 넘어가면 노도라도 따라서도 포모라 그러잖아. 사지 않으면 도를 것 같은 조바심 때문에 항상 오버슈팅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어요. 데나이브즈는 테슬라에 대해 시가총액 2조 달러 가능성이 열리죠. 시가총액 2조 달러가 600달러 얘기야. 같은 얘기야. 로봇 택시는 2030년까지 약 34조 달러 기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보고서에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웨이모나 이런 것들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대수가 제한돼 있잖아. 비싸니까 많이 못하고 사고 날까봐 통제가 어려우니까 많이 못 푸는 거잖아. 근데 테슬라에서 왕창 풀겠다는 거잖아. 그냥 미국 전역에 다 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 주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로봇이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생각은 접어두세요. 머지않아 어차피 그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해질 겁니다. 미국, 일본, 한국 같은 부유한 나라에서는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40년 후에 인구는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는 거야. 일할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차피 부족하다는 거야. 로봇이 없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감소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굉장히 낮는데 우리나라보다는 높아. 근데 사실은 이민자들 빼면 제외를 해버리면 거기도 생각보다 훨씬 낮답니다. 실제로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부유하고 학력 수준도 높아지고 그러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냥. 2100년까지 세계는 최대 20억 명의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 이탈리아와 중국 같은 나라들은 노동력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 지금 중국도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아기가 줄어들면 노동력도 줄어들고 노동력 감소는 곧 경제성장 둔화, 엄청난 공황을 의미한다. 인력 부족 이미 시작됐다. 그런데 때마침 옵티머스 로봇이 나와서 공장에 일 대신한대. 그 남은 사람도 놀고 먹을 수 있어. 좋잖아. 에? 세금은 또 로봇에 걷어서 이제 해결하면 됩니다. 그 진행되는 과정 중에는 뭐 이제 일자리 뺏긴다고 이제 뭐 사회적 혼란도 있겠지만 그건 어차피 가두기에는 겪어야 될 혼란인 것 같고요. 하지만 큰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10년 후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10년 후 인간은 무엇을 할까요? 그래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10년 후에 인간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일까?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사업장에 집에 로봇을 두게 될 거다. 평면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게 될 거다. 우리는 작업과 놀이에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AI는 모두 더 생산적이고 심지어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뉴스도 AI가 보도할 것이다. 10년에 우리는 수십 개의 가상 존재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은가 그에 맞는 새로운 그림이 나타날 것이다. 화학을 배우고 싶다면 또 다른 그림이
근데 그때 되면 화학 배우고 싶지 않지 않을까? 그냥 AI가 다 해줄 텐데 10년 후에 새로운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등장하고 인간과 AI가 여러 방식으로 결합되고 요즘 그 뉴럴링크에서 장애인도 하게 되는데 멀쩡한 사람한테도 인터페이스 이거 입력하면 생각만으로 모든 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뉴럴링크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생각만으로 문자를 써서 문자를 발송하고 있거든요. 뉴럴링크에서 그걸 이제 우리 일반인도 하는 거지. 10년 후에 기업 구조는 인간과 AI가 함께 일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바뀔 것이다. 인간은 뭐 뒷짐지고 뭐 잔소리만 하고 AI가 일을 하겠지. 10년 후에는 로봇이 시의회 회의에 참석해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고할 것이다. 이건 아니야. 이건 땡이야. 이건 땡. 이제 인간이 절대 놓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회, 의원 이게 자기의 권리를 이어받을 권리가 있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는 대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다음 판사 뭐 이런 것들은 대체가 안 된다는 거지. 로봇한테 나의 그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거죠. 10년에 우리는 아이폰에 사용하는 앱들을 사용하지 않고 단일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생길 것이다. 슈타트랙에서 컴퓨터 이거 해줘라고 말하면 컴퓨터가 했듯이 그런 시대가 지금 챗GPT가 거의 뭐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로봇과 드론이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배달부터 관광객에게 가이드 투어를 제공하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10년 후에는 예술가의 이야기꾼은 존재하겠지만 AI의 도움을 받아 예술을 창작하고 이야기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 AI는 다른 AI와 협력해 인간에게 누군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알려줄 것이다. 10년 후에 AI는 인간이 새로운 의학적, 물질적 돌파구를 찾는 것을 돕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양자 컴퓨터든 실리콘이든 생물학적이든 세 가지 결합된 것이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컴퓨팅 구조를 설계하고 있을 것이다. 캐시우드는 로보택시가 5년 안에 회사 가치의 90%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로보택시가 미국 전역에 다 돌아다닌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5년 정도 되면 자율택시가 막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운전수 없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가면 다들 많이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사지마비 환자의 임플란트를 더하면 옵티머스 로봇 팔이나 다리를 사용하여 팔다리를 다시 제어할 수 있다. 뉴럴링크와 테슬라의 기술을 통해 사람은 생각만으로 디지털 기기는 물론 로봇 팔다리까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링크를 만든 게 장애인한테 도움을 준다고 만들었지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멀쩡한 사람들한테까지도 어떤 것까지 생각해서 만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무시무시한 세상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